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1월 8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이재명이 중국을 다녀와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했죠. 그래서 그 나온 내용, 그 외에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해 봤을 때 세상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모든 것들이 아기 맞추듯이 기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듯이 정교하게 움직인다.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뭐라고 할까, 결승점에 가까웠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것은 시진핑의 입장, 이재명의 입장, 우리의 입장, 트럼프의 입장, 모든 것을 통일하는 신호들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엄청난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세계가 좀 혼란의 구덩이로 빠질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죠. 그게 제가 어제 블러핑이라는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글로벌 블러핑이다. 예. 자, 거기다가 러시아의 카리비아해인가요?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짐작이 되는데 러시아의 유조선을 납부했죠.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 선원들을 고소할 것이다, 미국이. 이런 내용들이 법정에 세우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미국과 적인데, 원래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해서 1월 3일 날 여러 나라에서 키예프에서 만나가지고 회의를 열고, 1월 6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여러 지도자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이야기도 물 건너갔지요. 그럼 이건 파토냐? 아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시진핑 간의 회담이 성공적으로 된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우리의 통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것은 미국의 의견이 전달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진핑과 푸틴은 미국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동조하고 있다. 특히 이제 시진핑 같은 경우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래서 트럼프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밖에, 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더 확인이 되거든요. 예.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언론에서 부각하지 않는 얼개들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제목에서 뽑은 것처럼 이게 제목인데요. 다극화라는 것이 분명하고,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채널에서 쭉 드렸던 말씀이죠. 다극화가 되고 미래 새로운 기술 표준들이 성장한다. 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고 2010 몇 년이죠? 미국발 금융위기 났을 때 그때 세계가 위험했죠. 지금 다시 미국발 금융위기가 난다면 미국은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전쟁으로 치닫게 될 거예요. 그건 분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도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로운 기술 표준이 나와서 새로운 투자, 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AI,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부분이 있고, 에너지 대전환은 신규 지역의 개발과 맞물려 있어요. 다극화라는 것은 여태까지 진영 논리가 붕괴되고 새로운 지역들이 패권 경쟁 시대에서는 소외받고 있던 지역들이 새로운 어떤 경제 돌파구로서 등장한다. 뭘 이용해서? AI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호주, 기타 등등. 그리고 그것들을 물류망을 새로 연결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극화가 또 반드시 더 필요하다. 지금까지 진영 논리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대신 다극화로 가게 되면 이제는 옛날의 적이 지금의 아군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의 아군이 적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판짜기를 새로 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도드라진다. 중국까지 우리의 말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자, 그런 새로운 어떤 무역로의 큰 거점이 북극 항로가 된다. 예, 그것은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한국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뭐랄까 할까, 중국도 그 우선권을 인정해야 된다. 선점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북극 항로를 그것은 어떤 보면 이제 마중물인 상황이고, 유라시아 대륙 내부로도 연결이 된다. 즉 해상과 육상이 다 연결된다. 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시진핑과 이재명의 만남이 잘 됐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런 신호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어 맞물리듯이 확 진행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겉으로는 엄청나게 혼란스럽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는 장면만 나왔고, 그 다음 비공개로 처리가 됐는데, 이런 말로 제목을 뽑았죠.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어. 자, 이것은 패권이 붕괴되고 다극화 사회로 가는 세상에서 그 중간에 이제 그게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다극화 세상의 초입으로. 자, 우리가 발로 뛰어서 새로운 영업을 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를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 다극화 질서로 가는 그 상황에서의 각국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 이것이 세계 질서의 대변환입니다. 우리 언론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는. 이건 다극화 질서로 가는 것이고, 다극화 질서가 세계 질서의 대변환의 핵심입니다. 패권 구도에서 다극화. 여기에 중국이 분명히 늦은 맛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조하고 급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 자세는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되고,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가 이미 많은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중국을 끌어안고 이 길로 인도하는 거가 우리다. 왜? 중국 우리가 시진핑의 말 맞다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이니까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좋거나 싫거나 간에. 그래서 국방 안보 협의 이야기까지 나온 거예요. 장기적이 아니죠, 당연히. 예, 우리가 미국을 대신한다고 해서 중국을 적으로 삼는다는 건 아니에요. 대신 우리 걸 지켜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방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방력을 성장시키면서 중국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 협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중국하고 전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네, 그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일본은 완전히 도태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진과 함께.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죠. 시진핑의 대북 중재를 요청한 게 아니라 요구했다. 당신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요구했다는 점은 한 번 더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북한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럴 리는 당연히 없지요. 예, 여기라도 2차라도 막차라도 타야 된다. 안 그러면 이슬 맞으면서 밤에 서 있어야 된다. 추운 겨울밤에. 자, 그리고 일단 들어오면은 공중간 게임의 룰은 보장이 될 것이다. 그렇죠. 각국이 선택하는 것이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서비스 산업과 문화 산업을 열어라. 이것은 엄청난 강공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중국 인민과 중국의 정치 체계가 최고의 민주주의의 엑기스를 다 받아들인 다음에 아무 불만이 없겠느냐. 그런데 시진핑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더 이상 이제는 패권 다툼을 이유로 중국 인민들을 울타리에 가둬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 이제 타스 통신 오늘 대문 사진이거든요. 볼까요? 이거 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억류한 유조선 마리네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발음하는 건지. 거기를 미국이 이제 억류했고 러시아 유조선 선언을 고소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밑에 오른쪽에 보면 이거 같이 실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가 러시아와 푸틴과 시진핑 간 사이가 좋게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 이걸 같이 실었어요. 러시아가 좀 흥분하는 맛은 안 보이거든요, 전혀.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알려준 것이라고 보고 트럼프가 왜 이러는지 이해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트럼프 내용을 볼까요? 트럼프의 백악관 대변인 이야기로 나온 거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만 푸틴과 시진핑과의 관계는 베네수엘라 사건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 이것을 큰 소리로 못하지만 이 정도 신호는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계의 지금 기득권 세력과 자본과 언론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거 되게 위험하네. 세상에 전쟁 나겠네. 우크라이나 전쟁 물 건너갔네. 그런데 젤렌스키 이야기가 안 나온 지가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보통 이러면 북한을 때려야 되죠. 예. 자, 이것이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예. 자, 미국이 그럼 뭐가 지금 위태로우냐? 여러 가지가 엮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미국 달러가 위험할 수도 있다. 자, 지금 러시아까지 건드렸거든요. 베네수엘라도 불충분하고 그린란드 건드렸죠. 러시아까지 건드렸죠. 러시아 큰 반응이 없어요. 우리나라 언론 같은 데서 호들갑을 떨어야 돼요. 어떤 언론에서 다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를 클릭하더라도 관련된 기사가 떠야 돼요. 우크라이나 좀 물 건너 가나? 러시아 핵 잠수함 보내나? 과거에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 뭐 무기 배치하나, 뭐 시험 발사하나, 미국이 막을 수 없는 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하나, 또 뭐 러시아 공군기가 위협적으로 뭐 행동을 했나, 이런 기사들이 떠면서 전쟁 분위기를 연합뉴스나 뭐 서울신문 이런 데서 막, 요즘 더 YTN 막 불을 지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아직까지는. 예, 이게 좀 오묘한 상황이라는 거죠. 예. 자, 그 이유가 뭐냐? 그 중 하나를 제 의견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언급드립니다. 제가 가끔 소개드리는 리렉티드입니다. 제법 큰 채널입니다. 여기에 누구랑 인터뷰를 했느냐면은 예전 CIA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그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나 또 뭐 자본과 세력을 의미하겠죠. 지금 미국 달러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저는 이거가 거의 실제적인 위협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달러의 현재 지위는 어디에서도 없어요. 미국의 힘에 있어요. 신용화폐예요.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죠. 그것은 미국의 패권이나 힘에 의해서 미국이 무제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절대 떼이지 않을 거니까. 이자 착식이 나오고 원한다고 원금도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 패권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계속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 다극화 세상으로 간다? 트럼프가 발을 뺀다? 나토에서 발을 뺀다? 더 이상 우리가 힘으로써 세계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본을 갖고 있다면은 빚도 엄청나게 진 나라인데 힘까지 뺀다? 그럼 나의 같이 돈 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럼 다른 돈으로 갈아탄다는 거예요. 그걸 막아 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뭐 이제 제가 제목만 보고 판단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쭉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이라고 저는 보여요. 큰 거. 이게 기득권에 다 얽혀져 있죠. 돈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군산복합체 같은 게 나서서 우리가 할 수 있어. 어디 공격하면 돼. 거기에 영광을 찾을 수 있어. 이러면서 힘이 이제 힘들어하는 미국 국민들한테 극우적인 생각을, 극단적인 생각을 막 뿜어져 넣는 거죠. 그걸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막판에. 제가 그래서 트럼프가 시간이 많이 봄 전에 뭐가 돼야 된다. 북한하고 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뭐 한다 이거 아니에요. 어제도 이유 쭉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오늘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한 이유일 수 있다. 충분히 짐작 가능한 거예요. 언론 어디도 다루지 않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트럼프 왜 이러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데? 거기서 설명 누가 시도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가 다시 눈길이 가는 게 작년 11월 달인가? 에이펙 전에 제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11월 말경 됐을 거예요. 말점. 이재명하고 그때 에이펙에 와서 여기가 이제 싱가포르 총리입니다. 싱가포르라는 데는 말라카 해협을 딱 틀어막고 있는 중요한 해상 운송의 거점이에요. 예, 지금 우리는 여기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고 싱가포르가 중요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부산 대한해협도 차지할 거예요.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다. 당연히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동해로 올라가서 북극 항로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미국이 배팅을 하고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가. 중국은 이미 경쟁에서 밀렸다고 봅니다. 일본은 아예 뭐 가능성도 없고. 왜? 미국이 남아있는 최선의 힘을 동원해서 한국의 부산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명분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미리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가 선택해 준다. 그리고 인도가 선택을 해준다. 그러면서 소위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C5 국가 중에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나라가 부산이 더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시진핑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극화 세상의 무서움이에요. 패권으로 치자면 어디는 미국에 붙어야 되고 어디는 중국에 붙어야 돼요. 그러면 좀 상하이 협력기구나 브릭스를 통해서 러시아와 인도는 예를 들어서 오늘 중국 편에 쓸 수밖에 없는 구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때까지 시진핑이 믿고 있던 자신감인데 다극화 세상으로 가니까 얘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새로 튀어나온 한국한테 다 간다. 미국도 그게 기댄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무너지는 거예요. 시진핑이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 셀카 찍어라 웃어줄게. 그래서 통보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부드럽게 뭘 할 수 있게 박수 좀 쳐달라 잘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걸 못하겠다고 제가 나자빠지는 게 지금 가까이지고요.
그때 나누는 이야기를 몇 개 소개를 드릴게요. 정확한 분석이고 이런 것이 미국의 어떤 이런 것을 용인하지 않는 다음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반응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 언론이 묻지도 않잖아요. 어제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입장은 어떤데? 시진핑하고 지금 관계를 완전히 복원했다고 오늘 이재명도 이야기 하더군요. 한 번 더 완전 복원이라고. 그게 그런 질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원하던 바고. 그 주도권 한국이 준다는 거예요. 5천만 대 14억이. 자, 그래서 그때 로렌스 왕 싱가포르 총리의 발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에이펙 그치고 시진핑과의 두 번 연달아 급하게 만나면서 이것이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트럼프는 열심히 지금 블러핑하고 있고 바깥에서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자, 근데 제목이 그때 이제 로렌스 왕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미국 다음 시대, 미국 막 갔다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미국이 엄청나게 언짢할 것 같으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예. 왜 지금 그 지역을 군사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건 미국 해군이니까. 여기가 한국 해군으로 대체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포스트 미국 시대라고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를 때렸죠. 이런 거 국내에서 소개해야 돼요. 네. 자, 뭐라고 했느냐. 미국이 세계의 보험사 역할에서 세계 경찰이라고 볼 수도 있죠. 경찰 역할에서 물러나고 있다. 예, 퇴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힘의 공백 사회다. 공백 상태다. 다음 새로운 규칙이 나와야 된다. 미국 패권에서 다국화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국이 그 역할을 물러나고 있다. 그리고 하지만 그 공백을 채울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렌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중국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아니면 중국이 아니라는 거고. 자, 이거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이번에 시진핑과 이재명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중국도 자신감이 없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5국 세계로만 가더라도 인도,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그다음 반드시 한국입니다. 이제는 분명하죠. 그 5개가 되는 거예요. 2국 체제에서 5국 체제가 돼요. 각기 합종 운영해요. 똑같아요. 새로 거기를 총괄하는 규칙이 새로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은 패권에서 각자 자기들만 또 규칙 만들잖아요. 지금 트럼프 하듯이. 자, 거기서 한국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4개가 한국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국은 그런 지정학적, 기술적, 문화적 교두보를 이미 확보해 있고, 하고 있고, 중국은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로렌스 왕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공백을 채울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자방에는 치료 안 됐지만 중국은 그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 세계 패권 구도가 허물어지고 해체 모여하고 있는데 한국이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난 한국하고 친하게 지내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하고 뭐 안보 계약, 암모니아 수송, 뭐 차세대 원전 이런 협력을 이야기 다 했죠. 그건 뭐 오늘따라 소개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싱가포르 총리권 영상 링크는 뒤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정말 잘 설명하는 이야기를 로렌스 왕이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렌스 왕이네요. 왕이 아니고 뭐 왕이나 왕이나. 그 당시도 이미 트럼프 희한한 행동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것은 그 희한한 행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어젠다를 가지고. 로렌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국의 기이한 행동은 단지 트럼프 때문이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여기 자막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계 질서의 심층적인 구조적 변화라는 시각. 저희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 문화와 미국 사회 자체의 더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돌려 말하고 있지만 아까 리렉티드 채널에서 소개드린 대로 그중 핵심은 달러가 붕괴되고 있다.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 다국화 세상으로 연착륙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거든요. 아니면 경제 폭망이거나. 그 전에 전쟁일 거예요. 분명히. 패권은 그냥 놓지 않거든요. 그 악의 힘을. 자, 이런 것이 명쾌하게 이야기가 됐고 이 점에 이 질서가 확 몇 개월 사이로 다가왔기 때문에 시진핑이 5국 체제에서 새로운 규칙에 내 몸을 끼워 맞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스스로 직감했다는 겁니다.
즉 시진핑은 미국으로 하여금 규칙을 따라라 순리대로 하자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면 미국은 제풀에 꺾인다 라는 패권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을 지금은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품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로렌스 웡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새 글로벌 리더 등장 때까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새로운 계획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렌스 웡은 싱가포르는 한국과 미래 에너지 관련된 주요 분야, 암모니아를 언급하는 것은 미래 에너지의 수송 수단으로서 수소죠. 수소가 선택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소를 수송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죠. 그것을 대양을 가로질러서 유조선 방식으로 수송하는 데 있어서 LNG처럼 액화수소보다는 암모니아에 결합했다가 암모니아랑 다시 분해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는 게 결정이 됐다는 거고 차세대 원전 그리고 군사적 협력. 그래서 아세안 국가 중에 한국의 파트너로서 아세안 국가 전체가 5국 체제에 적응할 수 있게 글로벌리제이션이 될 수 있게 그들도 이때까지 보면 약간 이제 그늘 속에 숨어 있는 형국이었거든요. 패권 경쟁 시대에서 이제 노출될 거니까 거기에 선봉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싱가포르도 계획을 이야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것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했다. 시진핑과 이재명의 미팅은 이것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체제에 순응해서 들어와라. 5국 체제, 다국화 체제에. 자, 그에 맞물려서 트럼프가 희한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시진핑과 이재명의 미팅을 덮는 거예요. 거기서 미국 의견은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한국이 내 품을 벗어나서 저 품으로 가네. 중국이 품으로 간다. 이따위. 그런 기사가 왜 안 나올까요? 너무나 신기하죠. 예. 자, 그리고 아세안에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지난번에 아세안에 참석해서 에이펙 전에 이런 이야기 했죠. 한국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 될 것. 영내 평화, 안정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한다.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고 미국이 했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해군력은 더 신장될 것이고 이 이후에 해병대가 드디어 이제 준사군 체제로 올라섰죠. 그래서 해병대 전력은 더 강화될 것이고 전략기동군이죠. 그리고 우리 해군은 아마 이제 그 이후에 또 발생한 일이 뭡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는 거하고 제 생각에는 중형항모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중형항모 가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때도 이런 거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기사가 떴지요. 자, 한국 드디어 북극 항로 뚫는다. 러시아와 협의를 착수했다. 이게 오늘 기사입니다. 몇 시간 전에 나온 거예요. 이게 미국이 러시아 유조선을 납포를 해가지고 법정에 세운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다. 즉 일반적인 언론의 보도의 행태를 따르자면 그런 거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싸운 적이고 조금만 더 하면은 러시아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압박을 가해야 되는 상황인데 추가의 압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그죠? 전 세계의 악의 무리들을 다 목줄을 다 끊어놓겠다. 이런 걸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러시아와 협의 착수한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러시아 세력에 대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있는데 그게 강화될 분위기죠.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데 우리는 러시아와 협의 착수한다? 자, 그것은 블러핑이라는 것이고 지금 더 중요한 요인은 뭐냐? 이게 왜 하필이면 오늘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가능한 한 해석을 말씀드려 볼게요. 시진핑과의 이재명과의 대화 내용이 뭐였으며 그게 뭐였든지 간에 대화는 잘 진행됐다. C5에 편입하는 다국화 세상으로 들어와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1000년 전에 도선대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변의 강국들이 다 박수를 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소통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장기적인 과제가 아니고요. 예. 자,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시진핑과 이재명의 만남. 북극 항로고 한국이 우수권을 가진다. 러시아가 오케이 해주는 거죠. 원래 하려고 했다가도 취소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본 관점에서는. 예. 이거가 있죠. 작년 해양수산부 보고자료예요.
예. 당연히 11월 달에 나온 거죠. 이렇게 돼 있죠. 북동 항로와 북서 항로를 이야기해요. 북극 항로가. 북동 항로는 러시아 쪽으로 가는 거고 북서 항로는 캐나다 가는 겁니다. 이게 읽어드릴게요. 해양수산부 차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대러 제재가 해소되면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동 항로를 통해 컨테이너와 LNG 원자재 수송을 확대하겠다. 대러 제재가 유지될 경우에는 캐나다로 향하는 북서 항로 시범 운항도 검토하겠다. 지금 상황이 러시아 유조선까지 납포했고 베네수엘라, 러시아의 우방인 베네수엘라를 공격해가지고 강도짓을 하고 있는데 대러 제재가 우리는 해소된다는 배팅을 한 거잖아요. 오늘 왜 러시아와 협력한다고 러시아하고 협의를 시작했다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 이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하고만 해소가 되면 됩니까? 북한하고는요. 그렇게 돼야지 동해를 지나갈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공해를 지나가는 거지만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 다 들어오는데 동해 전역이. 그죠? 그거는 아예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잖아요. 이건 이게 다 의미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해소될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이다. 자, 이번 이제 이재명 시진핑 미팅에서 이재명의 과대한 어떤 환대를 봤을 때, 여기에서 배척당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감사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상해가 부산과를 경쟁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네. 자, 이거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이것을. 네, 저는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자료 화면으로 쇄빙선 이게 뜨더라고요. 이 쇄빙선이 우리나라 유일한 쇄빙선이라고 하는데 쇄빙선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름이 아라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찾아봤어요. 나무 위키에 제가 한글 가끔 다루는 거 아시죠? 문화의 힘에서. 이게 국민 공모를 통해서 온 건데 온이라는 건 온 세상 할 때 온이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아라가 바다라고 해서 순 우리말이다. 아라가.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서 했다. 그런데 나무위키 이야기는 바다도 순 우리말이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적 불명의 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루치 아라치 아라가 무슨 뜻인지를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고 아라 오늘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온 아라거든요. 맞죠? 온 아라. 온 아라, 아라는 알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알. 온 알이에요. 온 알은 무슨 말입니까? 온 을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는 해라는 뜻이에요. 알은 신이고 해지요. 이슬람에서는 알라랑 뜻이 통하는 것이고 영어의 올하고 뜻이 통하는 단어입니다. 유래가 뿌리가 같다는 거예요. 아라온. 바다가 순 한국말이다? 당연하죠. 바다의 어원이 뭡니까? 밝은 알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발해만을 처음 보고 그것을 밝은 알이라고 불렀어요. 알은 태양이에요. 바다를 봤지만 바다 위에 수평선 위에 떠오르는 해를 더 인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밝은 알이 바다를 거쳐서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을 바다라고 해도 지장이 없어요. 저기 중앙아시아에 가면 아랄해가 있죠. 아랄해. 그 아랄이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한강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아리수죠. 아라수잖아요. 큰 강, 큰 해. 우리 인간한테 이로움을 주는 바다, 그게 민물이든 바닷물이든 그걸 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네. 저기 또 중앙아시아에 가면 아라 리버도 있습니다. 아라 강이에요. 예. 우리 지금 아라 백길도 있죠. 한강 하구에서 인천 연결하는. 네. 그래서 이건 전혀 무방한 이름이에요. 적절하고 좋은 이름이에요. 사실은.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